그래서 일본의 근대 국가의 시작은 메이지 천황의 시작이고 이게 야스쿠니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즉 우리가 야스쿠니를 폐지하라라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천황제를 폐지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근대 국가 일본을 해체하라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야스쿠니 폐지라는 그 말은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즉 일본의 지난번에는 뭐 전후의 한일 관계 전개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일본이 역사 반성을 하지 않았을까, 뭐 잃어버린 세 번의 찬스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일본인들이 역사 반성을 하지 않는, 즉 일본인들의 의식 구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일본인들의 역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의 야스쿠니 반대 동아시아 촛불 행동이라는 이 시민 모임이 있는데, 여기는 한국,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 이 네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일본 측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요. 약 14년째 현재 야스쿠니와 관련된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과 함께 또 제가 처음에는 저도 선입견을 가지고 봤던 야스쿠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을 느꼈고, 또 야스쿠니에 대해서 보였던 것들을 오늘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19년은 일본 야스쿠니 창립 150주년이라고 합니다. 특히 작년은 메이지 유신 1868년 메이지 유신 150주년의 어떤 기획들이 일본에 있었지만은 야스쿠니와 메이지 유신은 거의 세트였기 때문에 이게 약 150주년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일본은 천황제와 야스쿠니, 메이지 유신이 거의 동시기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이 일본인들 스스로도 야스쿠니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야스쿠니에 대해서 학교에서 거의 강의나 배우지는 거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를 가게 되면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그렇지만 수상이 거기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보수 여론이 있어서 오히려 가게 되면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를 방문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젊은 층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실제 야스쿠니에 고이즈미 수상이 방문했을 때 젊은 층들이 그 야스쿠니 전체를 거의 메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었던 것들은 야스쿠니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도 좀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야스쿠니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야스쿠니는 우리들은 뭐라고 할까요? A급 전범이라고 해서 마치 히틀러 같은 전범이 있기 때문에 야스쿠니를 가게 되면 전쟁을 미화하게 되고 전전의 전쟁을 정당화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일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게 야스쿠니의 모든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야스쿠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수상은, 즉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가 모든 개인들은 다 있죠. 즉 일본 수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자기의 임기 중에 가게 되는 것이 왜 문제일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일요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듯이 수상이 신토라는 종교를 가지고 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 학생들도 당연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 한국에는 현충원이 있고 미국에는 엘링턴 국립묘지가 있듯이 외국에서, 해외에서 어떤 각국의 수반들이 와서 맨 먼저 가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의 영령들을 추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일본에서 야스쿠니에 가서 추도를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일본을 위해서 죽은 병사들을 추도하는 것들이 왜 잘못되었는가? 일본의 많은 젊은 층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야스쿠니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단 한 번도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그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들이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우리도 야스쿠니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쁘고 전쟁을 미워하는 시설로 알고 있지만, 야스쿠니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그렇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스쿠니는 여러 가지 논쟁의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야스쿠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도심의 가장 한가운데는 그다인시다라고 하는 역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천황 황실이 있는데, 이 바로 앞이 야스쿠니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고 쉽게 보면 용산 미군기지 같은 이런 큰 면적이 야스쿠니가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야스쿠니인데, 도쿄 도심의 한가운데 거대한 이 토리라고 하는 문이 있고, 이 야스쿠니 신사, 이 야스쿠니라는 한자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야스쿠니는 이 야스라는 이 한자는 세우다라는 뜻이고, 쿠니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국가를 세운 신사라는 거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신사들 중에서 야스쿠니라는 것들은 국가를 세우는 신사라는 건데, 야스쿠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우리가 야스쿠니를 봤을 때 몇 가지 좀 더 보면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구조가 사진이 있는데, 맨 입구 아래쪽이 구단시다 역이고, 제1차 야스쿠니 토리 문이 있고, 한가운데 보면은 제2차 문이 있고, 맨 마지막에 제3차 문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야스쿠니는 제1차 문, 2차 문, 3차 문에 다 문 옆에 보면은 이 하승이라고, 즉 마치 하승이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말에서 내린다라는 이 뜻인데, 즉 각 층마다 내리는 신분들이 다, 일반 평민들은 맨 입구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귀족들은 중간 문에서 내려서 들어가고, 황족들은 맨 마지막 문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야스쿠니라는 곳은 하나의 평면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신분 구조가 되어 있어서 야스쿠니에는 일반 평민과 귀족과 황족으로 벌써 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부터 다 신분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야스쿠니가 대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나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글쎄요, 우리가 많은 영화들을 봤을 때, 일본 영화들도 봤을 때도 이런 장면이 있죠. 특공대가 비행기를 가지고 미군 함대에 돌격한 다음에 그 전에 하는 말이, 우리가 야스쿠니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은 그 영화의 장면은 이 사쿠라 잎이 떨어지고 야스쿠니로 바뀌어요. 즉 그렇다면 야스쿠니에 마치 그들이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죠. 영화 관장, 이것은 제로센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실제 특공대로 가고, 이것이 장면이 바뀌어서 야스쿠니로 되는 이 만화 영화의 장면이기도 한데, 실제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야스쿠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평화로운 곳이에요. 야스쿠니는 또 벚꽃으로도 엄청 유명해요. 일본에서 벚꽃이 언제 피는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벚꽃 피는 시기가 있죠. 남쪽에서부터 벚꽃이 피어 올라오듯이, 일본에서 도쿄에서 벚꽃이 피었다라는 이 벚꽃을 어디에서 결정하냐면, 야스쿠니에 있는 사쿠라꽃이 피는 이 나무가 일본 도쿄 내에서 사쿠라가 피는 것을 결정을 해요. 저는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그것도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아마도 야스쿠니의 이미지를 바꾸고 야스쿠니를 대중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선전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야스쿠니는 하얀 비둘기, 평화 비둘기로 유명해요. 즉 그래서 야스쿠니는 평화의 상징이나 또는 벚꽃을 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제가 야스쿠니를 가본 사람하고 손을 들어보면 대부분 축제 때라든가 또는 벚꽃 때 가고, 또 연말에 일본 사람들은 연말에 항상 새로운 해를 맞이한 마지막으로 신사를 가고, 또 새로운 해 신년에 항상 신사를 가게 되는데, 이것들을 하는, 즉 오미소카락에서 마지막 연말을 보내고, 하츠모데락에서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는 이러한 곳에 대부분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전쟁의 이미지가 없는 거죠. 다른 의미에서는 아주 평범한 신사의 이미지로 마치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야스쿠니에 대해서 좀 더 일본의 신사의 문화를 보면, 일본의 신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 하나는, 일본의 신사는 즉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즉 신,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말 단군 신처럼 신화의 신을 그대로 신사의 신으로 모시는 이러한 신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살아있는 뭐랄까요, 사람이 신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되는 경우는 스가하라라고 하는, 이러면 이것은 후쿠오카에 있는 텐만구라고 하는 곳인데, 후쿠오카 텐만구는 스가하라는 이 사람은 아주 젊어서 천재 같은 사람이었는데 음모로 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서 많은 재앙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을 추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텐만궁이라는 이 신사예요. 그렇지만 이 스가하라는 머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본의 도쿄대학의 바로 밑에는 유시마라고 하는 신사가 있는데, 이 유시마 신사가 이 스가하라를 모시고 있어요. 즉 거기에서는 그래서 합격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즉 사람이 신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즉 우리가 메이지 진궁이라고 했을 때, 메이지 천황이
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경우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은 또는 이 사물이 또는 동물이 신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는 그 지역에서 애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이 돌을 쓰다듬었는데 거기서 출산을 했다. 그러면은 이 돌이 신비로 영험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신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여우가 신이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즉 우리가 말하는 신토라고 하는 것들은, 신토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불교와 유교가, 도교가 합쳐졌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모든 사물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기도 하죠. 즉 그렇다면은 이 신사라는 것은 하나는 정말로 신화에 나오는 신, 두 번째는 인간이 죽어서 신이 되는 경우, 그 세 번째는 사물이 신인 경우, 이것이 일본의 모든 신사의 특성인데, 그렇다면 야스쿠니는 뭐가 특성이냐? 야스쿠니는 일본 국가를 위해서 죽은 병사들, 군인들의 혼을 모아서 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야스쿠니의 특성인 거죠. 그래서 이 야스쿠니는 죽은 병사들의 혼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까 설명을 한 것처럼 이 특공대가 마지막에 돌격을 하고 나서 야스쿠니에 만나자라고 했을 때, 이 야스쿠니라는 것은 혼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인식이 되어 있었던 거고, 아마 전전에 자기 자식이 돌아오지 않다든지 또는 전쟁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자식이나 남편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야스쿠니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야스쿠니를 가게 되면 거기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떻게 보면 민중 속에 야스쿠니 시설이 존재했다고도 볼 수 있죠. 오랜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야스쿠니와 함께 전쟁을 했고 야스쿠니와 함께 살아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야스쿠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좀 역사를 좀 보면 이 야스쿠니의 특성인데, 먼저 하나 야스쿠니의 특성은 메이지 유신과 좀 많이 관련이 돼요. 메이지 유신은 1868년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 시작한 건데, 좀 더 앞 넘어가 보면은 1853년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페리 미국 함대가 일본에 나타나게 되죠. 1853년에 와서 일본에게 개강을 요구하지만 개항을 일본은 하지 않았고, 1년 후에 1854년에 다시 페리 함대가 와서 막부 정권에게 개항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한포 사격을, 외압이라는 형태로 일본이 문을 열게 되겠죠. 그래서 1854년 일본과 미국 되죠.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일본이 처음으로 근대화, 개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때 막부는 아주 무능하게 보였던 거고, 그렇지만 이 막부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막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많이 눌렀던 거예요. 즉 도쿠가와 이 막부 정치는 나가사키라는 지역을 일부 개방을 했었고, 또는 조선통신사를 계속 받아 들여오면서 실제적으로는 외부 영향을 받았지만은 겉으로는 세국 정책이라던 것들을 계속 써왔었죠. 그래서 나가사키 일대, 즉 우리가 일본의 보수 세력을 이야기했을 때 이 사츠마하고 초슈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츠마라고 하는 이 가고시마라든지 이 큐슈 지역, 그리고 초수라고 하는 야마구치, 이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외부의 문화들을 좀 많이 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외부의 서구 열강의 힘을 받기 때문에 막부가 무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막부의 힘으로는 위기 돌파를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부 타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즉 결국 1854년 일본의 개항 이후에 일본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 막부를 중심으로 크게 세력들이 나누게 되는 거죠. 즉 새로운 이 개항을 위한 세력들은 이 교토에 있었던 이 천황을 중심으로 이들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또 막부를 지지하고 있던 세력들은 막부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의 내전 형태로 결국에는 싸우게 되었던 것이고, 1868년에 메이지 천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도쿠가와 막부 세력들은 메이지 천황의 속으로 다 재편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메이지 혁명이 아니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리스토레이션, 유신이라고 했던 것은 이 막부 정권이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편입되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여하튼 이 천황 체제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사츠마하고 초슈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막부와 싸워서 이 천황 체제를 만든 것은 사실인데, 그 기간에 즉 1853년부터 1868년까지 많은 이 천황을 지지하는 이 사무라이들이 결국은 막부에게 학살을 당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1868년 메이지 유신 1년 후인 1869년에 이 천황은
천황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메이지 천황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서 학살당하거나 죽은 이 병사들의 혼을 10년 만에 다시 불러내어서 그들을 우리가 추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도쿄에서 먼저 1869년에 초혼사라고 하는, 초혼사라는 것은 한자를 보면은 이 불을 초에 혼인 거예요. 그래서 혼을 불러내려서 이들을 다시 한번 제사를 지어준다. 그래서 초혼제라는 것들을 도쿄에서 하게 되었고,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지역에서도 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 현재 일본에는 야스쿠니 신사 이외에도 각 지역에 호국 신사라는 것들이 각 지방에 있어요. 이 호국 신사들은 다 이 초혼제를 지역에서 했던 것들이고, 자, 그래서 이 초혼제를 1869년에 시작을 했고, 이것을 10년 후에 도쿄에 있는 이 초혼사를 이름을 바꾸어서 이것을 야스쿠니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죠. 즉, 그렇다면 야스쿠니는 국가를 세우는 신사, 다시 말하면은 메이지 천황에 의한 근대 천황제와 함께 이 야스쿠니는 동시에 시작을 했던 거고, 우리가 즉 예를 들면은 그렇다면 일본국 근대 국가, 즉 야스쿠니는 국가라는 이 한자인데, 국가라는 한자를 보면 왕을 중심으로 국경이 만들어진 거죠. 즉 아시아에서 우리가 말하는 근대 국가의 시작인 거죠. 즉 서구에서 말한 것을 보면은 30년 전쟁이 끝나고 유럽에서는 베스트팔리엔 제약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서구 근대 국가가 출발을 하듯이 일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근대 국가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근대 국가의 시작은 메이지 천황의 시작이고, 이게 야스쿠니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즉 우리가 야스쿠니를 폐지하라라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천황제를 폐지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근대 국가 일본을 해체하라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야스쿠니 폐지라는 그 말은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즉 일본의 근대 국가의 시작은 야스쿠니가 함께 시작을 했다. 즉 이게 1869년 도쿄 초혼제부터 지금 이게 150년이 되어 있다. 메이지 유신과 야스쿠니가 천황제가 거의 1년 차이로 150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걸 의미합니다.